돈의 7가지 법칙, 마이클 필립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돈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수단이자 재테크나 자산 증식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필립스가 쓴 이 책, 돈의 7가지 법칙은 돈이 우리의 가치관과 꿈,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를 다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저자는 돈이라는 것이 결코 단순한 물질적 자산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바라보는 7가지 관점, 즉 7가지 법칙을 명확히 제시하며 그 각각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때로는 뒤흔드는지 구체적 예시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머리말부터 이 책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법론보다는 돈이라는 존재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우리의 꿈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이 책을 큐레이팅하자면 우리는 여기서 돈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단순히 숫자의 증감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 더 나아가 사회구조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축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1법칙은 우선 실행하고 보라 라는 강력한 권고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전을 품었을 때 자금 조달이나 불투명한 미래의 걱정으로 인해 처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청년층일수록 취업이나 학자금, 생활비 문제 등을 이유로 본인의 진짜 꿈을 유보하고 안정적인 수입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고민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생계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적인 가치까지 동반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소득 분포를 분석한 아이크 사이클을 예로 들며 저자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인이 진정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함으로써 생계와 자아실현 그리고 사회적 공헌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돈에서 마음을 분리하는 일이야말로 제1법칙의 핵심인데 이는 곧 돈을 삶의 목표로 삼기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돈이 따라오도록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제2법칙은 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규칙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저자는 이를 벤저민 플랭클린식 규칙이라고도 부르는데 낭비하지 않는 생활태도, 방탕을 멀리하는 절제, 씀씀이를 신중하게 하는 소비 습관, 그리고 돈의 흐름을 꼼꼼히 기록하고 살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어떤 물건을 사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히 기록하는 습관은 언뜻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윤리적 행위이자 자기 인식의 과정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지출을 5센트 단위까지 꼼꼼히 기록함으로써 이를 통해 절약이 단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자기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근본 정신을 논했던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의 개인적 감정의 방종을 자제하는 윤리적 생활태도라는 명제를 인용하며 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곧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상징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기록, 예산, 저축, 투자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세밀한 설명은 특히 초보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지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3법칙은 돈은 꿈이다 라고 하여 돈이 지닌 상징적이고 잠재적인 측면을 조명합니다. 경제학적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도구로서의 돈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혹은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자원으로 작동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돈이 아니라 실행 의지의 부족일 때가 훨씬 많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새로운 엘도라도를 꿈꾸는 한 여성의 사례를 들어 꿈을 단순히 환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지와 우선순위를 재정립함으로써 현실에 기반한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라는 말 뒤에는 사실 스스로를 기만하는 요소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죠. 이는 곧 돈이 꿈을 꾸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꿈을 실현하려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4법칙에서는 돈은 악몽이다 라는 경고로 전환합니다. 돈이 악몽이 되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범죄의 약 90%가 돈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통계는 돈에 대한 잘못된 욕망이나 무지 혹은 구조적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상속 문제를 예시를 들어 갑작스럽게 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인생의 목표나 이유를 잃고 방황하는 현상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돈이 많아지면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큰 돈을 물려받은 이들은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무력감에 빠지거나 대인관계에서 오히려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새 인생의 황금기를 그저 흘려보내 버리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도 언급되는데 이는 돈이 때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소진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사회적 압박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제5법칙, 돈을 거저주는 법은 절대로 없다와 제6법칙, 돈을 공짜로 받게 되는 법은 없다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 두 법칙에서는 돈이 언제나 주고받음이라는 관계 속에서 흐르며 결코 일방통행식으로 공짜로 주어지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이나 기부금이 취지와 달리 실패하는 사례들을 보면 막연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거액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성과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일회성으로만 흐르면 수혜자나 수혜단체가 돈이 떨어진 뒤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저자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행위도 단순히 부모의 사랑 표현이 아니라 그 속에 자녀의 가치관 형성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숨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단순한 호의나 필요 충족을 넘어 반드시 상대방과의 상호 신뢰와 기대가 결합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공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제7법칙은 돈이 없는 세상도 있다는 역설적 선언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게 생각해온 돈의 세계를 상대화시킵니다. 저자는 잠들어 꿈꾸는 순간이나 예술과 시, 음악 등 순수 창작의 영역을 예로 들며 인간이 돈 없이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어디까지나 삶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제7법칙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언뜻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돈이 없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돈에 매몰되지 않고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도 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듯이 우리 또한 돈에 파묻혀 살면서 돈이 전부인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사고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저자는 여러 예시를 통해 강조합니다. 결국 이 모든 법칙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돈을 적절히 벌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넘어 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가, 어떻게 벌어야 하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가, 돈이 없는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본질적 가치란 무엇인가, 이 같은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보라는 것입니다. 저자 마이클 필립스는
오랜 금융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돈은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스스로 따라오는 법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일은 스스로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인생을 의미 있게 채워줄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책이 단지 개인의 재무 건강을 위한 지침을 넘어 인간성에 대한 통찰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책 전반에서 저자는 구체적 사례와 현실적 조언을 풍부하게 제시합니다. 예컨대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과정, 재무제표 작성법 혹은 대출을 통해 강제 저축을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소비 욕망을 통제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입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기본 서류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얼마나 꼼꼼히 기록하고 준비하는가에 따라 신뢰도와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의 책임감과 신뢰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책에서 제시하는 많은 예시들은 전 세계 유수 기업들을 자문해온 저자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사회적 안목이 녹아있어 독자들에게 생생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가르침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돈의 7가지 법칙은 돈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한 권에 알차게 담아낸 안내서이자 동시에 돈을 매개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진지하게 고찰하게 만드는 철학적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짜 돈은 없다거나 돈은 꿈이기도 하지만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통찰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인간관계의 갈등 뒤에 도사리고 있는 돈의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울러 돈에서 마음을 분리하라는 충고는 간혹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삶의 전부를 돈과 물질에만 묶어두는 이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책의 결론부에서 강조하는 돈이 없는 세상에 대한 성찰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돈은 분명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돈을 초월한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지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저자의 메시지가 결코 돈을 무시하라거나 가난해도 괜찮다는 식의 달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저자는 누구보다 돈의 힘과 가치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이 풍요를 이루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돈을 다루면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관점은 독자들에게 돈이 없는 세상을 한 번쯤 상상해 보되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재무 감각과 윤리를 동시에 갖추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책을 펼쳐드는 순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을 위해 돈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자 마이클 필립스가 강조하는 올바른 생계와 돈의 윤리적 관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 목표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이어지며 이에 맞춰 돈이 흐르게 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책 전반에 흐르는 긍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시선, 그리고 잘못된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놓치지 않는 균형 있는 태도는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이클 필립스의 돈의 7가지 법칙에 대한 큐레이팅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에 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갈증이 있거나 자신의 삶 속에서 돈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보고 싶다면 이 책은 분명 훌륭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비법이나 단기 재테크 노하우는 다소 부족할지 모르지만 인생 전반을 돈과 함께 올바르게 설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진중하면서도 실천적인 조언을 건네는 책도 드물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성장하고 돈을 통해 더 나은 삶과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자는 7가지 법칙을 통해 꾸준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또한 이 책을 통해 돈이라는 수단을 넘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점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 남자의 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